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지금 밤 10시인데요. 오늘 좀 서면 쓸 게 많아서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기 전에 카메라를 켰어요. 2025년 5월 13일 오전 10시에 대구 고등법원에서 포항 지진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1심에서 인정됐던 200만 원 혹은 300만 원의 위자료가 다 취소됐어요. 원고 전부 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대구 고등법원은 포항 지진이 정부의 과실로 촉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등이 포항 시민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 어제 선고가 난 건요. 제일 처음에 포항 지진 위자료 지급하라고 선고됐던 거 기억나시죠? 2023년 11월에 선고됐었던 그 사건들, 그러니까 원고가 111명 정도가 청구했었던 그 사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는 위자료 지급하라고 했었는데 2심에서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사실 저도 그 포항 지진 소송 접수를 했었거든요. 지진 때 포항에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포항 시민으로서는 참 실망스러운 결과죠. 이렇게 갑자기 완전히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라고 보았어요. 중요한 법리를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서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의 부작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라는 법리 하나. 그리고 민사 분쟁에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여야 한다. 그래서 불법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된다. 그런데 이 지진에 대해서 보면 일단 지열발전소에 따라서 유발된 촉발 지진은 맞다라고 본 거예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 법적, 사회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거죠. 어떤 면에서? 첫 번째 부지선정 면에서 보면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서 연구 부지를 선정했고 그런 면에서 활성 단층의 존재를 파악하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부지 선정 면에서 과실이 없다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소진동 관리 방안 관련해서도 미소진동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 부당하게 늦었다거나 그 수립 과정에서 뭔가 법 위반이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지열발전 연구 수행 관련 과실 관련해서도 수리자급 과정에서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했다거나 지나치게 많은 양을 주입했다라고 보기도 힘들다. 다른 외국의 지열발전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포항 지열발전소에서 주입되었던 물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2017년 4월 15일에 먼저 3.1 규모의 지진 발생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났을 때 이후에 조치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부분도 쟁점이 됐는데 역시나 그 이후에도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리 자극을 시행하였다고 본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그 산하 기관이었던 넥스지오 등이 뭔가 지열발전소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법적 책임을 질 만한 그런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그런 과실이 없으니까 관련 기관의 과실과 이 사건 지진의 촉발 사이에서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좀 아쉽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1심에서는 분명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었는데 일단 그렇게 났고요. 사실 작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소송 접수하셨죠. 근데 접수하셨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셔도 아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도 설명을 드리면 그때 우리가 작년에 거의 한 47만 명 정도가 거의 포항시민 전부죠. 소송 접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대규모로 했었던 소송은 아직 포항법원 1심 법원에 있어요. 근데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급심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돼서 판결이 확정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포항법원에서는 그 사건들은 지금 추정이라고 해서 추후 지정, 그러니까 잠깐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각 결정 났으니까 1심에 있는 47만 명의 그 소송들도 다 기각됩니까? 위자료 취소되는 걸로 결정 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선행사건 소송에서 3심이 남아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거든요. 이번에 원고 전부 패소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상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결정이 나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면 지금 1심에 있는 우리 사건들, 우리 소송들은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제 판결 선고된 그 사건은 2주의 항소 기간이 있고요. 2주 안에 원고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법원 판결은 최소 3개월은 걸리고 사안에 따라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만약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만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은 결국은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단된 거잖아요. 1심에선 있다고 했다가 2심에선 없다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법률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만약 대법원에서 아니다, 인과관계 있다, 그러니까 책임져라, 그런 이유로 이제 위자료 주라고 나오면 아마 파기환송될 거예요. 파기환송되면 다시 2심 법원으로 돌아가서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어쨌든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길, 다시 한번 뒤집히기를 저도 원고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심 판결 어제 선고됐는데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